2020년 봄,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에 습격당한 우리는 상대하기 힘든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강력한 전파력으로 역대 유례없는 희생을 부른 감염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하면서 첫 확진자 발생 석 달여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을 빠른 방역 체계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모범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진단 기술이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감염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의 진단 능력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꾸준한 도전으로 쌓은 탑과 같습니다. 생명과학에서 물리화학에 이르기까지 기초과학이 의학과 만나 진단검사의 역량을 키워낸 것이죠. 증세가 없을 때 병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능력은 미래의 건강 수명을 좌우할 열쇠입니다. 점점 첨단화하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진단과학을 만납니다. 공 모양의 돌기 같은 것이 달려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메르스, 사스와 유사한 코로나 계열이면서 RNA 계열의 바이러스입니다. 표면에 돌기처럼 생긴 단백질과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인데 변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식하기 좋은 숙주를 찾아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에 달라붙어 자식세포를 만들고 급속도로 증식해 강력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RNA를 정보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아주 빠르게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라서 얘네들이 이제 빠르면 환자 몸에서부터 벌써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지자마자 세계 각국의 진단 키트 개발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 진단 키트를 개발할 것인가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을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서 전파를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겠죠. 치료법도 개발이 될 수가 있고 예방접종도 개발될 수 있고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대한 전략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가장 먼저 내놓은 이 회사는 유전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동안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의 전염병 진단 키트를 개발한 경험으로 발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1월 7일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저희는 1월 10일에 재빠르게 확인해서 그를 이용해서 특이적인 프라이머 프로브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작업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유전자 정보만으로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유전자 분석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고 이 진단 키트가 성능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지 이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검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리고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해온 기업의 노하우가 한 몫을 한 건데요. 실제 검체에 유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유사 검체로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리얼타임 PCR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이제 프라이머 프루브인데요. 프라이머는 저희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증폭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증폭시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프루브 같은 경우에는 그 증폭된 부위에 달라붙게 해서 형광을 달게 해서 그 증폭된 산물을 검출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특정 효소를 넣어 DNA로 바꾼 후 원하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증폭하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복수의 DNA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전자의 특정 부위 두 곳을 설정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탐색침으로 잡아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단 키트의 핵심 기술입니다. 보통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개발은 빨랐습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7일 만에 진단 키트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의 김호란 교수는 빠른 진단 검사를 가능하게 한 신의 한 수는 정부와 민간 기업,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한 데 있다고 말합니다. 유증상자는 물론 의심 환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많은 수의 확진자를 가려냈고 방역의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메르스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낙타에서 유입된 이 감염병을 우리나라는 초기에 막지 못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치사율이 무려 20%가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도 당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걸 시인했습니다. 초기에 다소 미흡하게 수행됐던 자택 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염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진단 키트가 뒤늦게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때 그렇게 검사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많은 여력을 갖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이 검사를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진단 시약이 없어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런 사태의 문제점을 알고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걸 2017년에 만듭니다. 메르스 때의 뼈아픈 반성으로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마련됐고 그 결과 진단 키트의 빠른 개발과 빠른 허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 2월 중에 5회사의 진단 키트가 긴급 사용되면서 감염자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 메르스 이후로부터 공공의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파가 되든 안 되든 그 바이러스의 진단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검진 체계를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은 진단 키트. 기초과학 분야의 꾸준한 연구 덕분에 우리의 진단과학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그 기초 생명과학, 분자생물학 이제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지금 이제 이런 진단 기술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코로나19와 싸우는 데서도 아주 그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여일 만에 세계를 점령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은 주역은 진단 키트였습니다.
기초과학의 발판 위에 쌓은 진단과학의 힘. 암과 치매 등의 난치병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진단과학.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때입니다.